비트코인은 다시 저점을 갱신한 뒤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점이 이번 하락 사이클의 최저점이 될지 아니면 하락이 더 남아있는지 시장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죠. 바닥을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늘은 그 근거와 함께 제 관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티스트입니다. 6월 월봉 마감이 됐고 바야흐로 하반기로 접어들었죠. 그 사이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 하락이 이어진 기간은 무려 266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최고점이 만들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현물 매집 관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6월 30일 지난 관점을 복귀해보면 문제는 강한 지지선은 너무 많이 사용할수록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같은 지지선을 반복해서 테스트할수록 매수 물량은 점차 소진되고 결국 이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저는 저점을 깨는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반복된 지지대는 결국 깨질 확률이 높다고 보았죠. 즉 저점 갱신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점이 깨진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 일봉과 주봉 모두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는 만큼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긴 아랫꼬리를 만들고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을 갱신할 때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매수 자리라는 관점을 말씀드렸죠. 즉 최근 관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락 후 반등이었습니다. 어제는 13,600명이 함께 해주시는 텔레그램에서 저항 구간을 공유드렸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더라도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위쪽 유동성을 흡수한 뒤 강한 눌림이 나왔죠. 유튜브에서는 장기 관점, 텔레그램에서는 단기 관점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에 자유롭게 들어와 주시고 링크는 고정 댓글에 넣어둘게요. 다만 입장하실 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복귀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비트코인 장기 관점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트코인 최고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컵앤핸들 패턴을 완성한 뒤 하락했죠. 이 컵앤핸들 패턴은 컵 모양으로 바닥을 만든 뒤 잠시 쉬어가는 손잡이 구간을 거쳐 다시 상승하는 대표적인 상승 패턴, 그리고 이 손잡이 구간은 불 플래그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불 플래그는 하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조정 패턴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차트 패턴에는 기본적인 목표값이 존재한다는 것. 컵앤핸들은 컵의 높이만큼 상승, 불 플래그는 기대의 길이만큼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보나치로 측정해보면 비트코인은 컵앤핸들과 불 플래그 두 패턴 목표 구간을 모두 채운 뒤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이번 최고점 하락은 단순히 이유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상승 패턴 목표를 모두 달성한 뒤 자연스럽게 나타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가격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가 올랐는가 보다 왜 그 자리에서 하락이 시작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이어서 파동 관점도 함께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비트코인은 일봉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으로 하락했죠. 제 영상에서 여러 번 200일 이동평균선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돌파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가 변곡된 82,800달러부터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현재 5개의 하락 파동을 만들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하나의 하락 추세가 진행될 때 5개의 하락 파동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죠. 물론 항상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5번째 파동까지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5번째 파동의 길이가 짧게 나온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일봉과 주봉 모두 이미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즉 추가 하락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이전보다 많이 약해졌다는 의미. 그래서 저는 현재의 하락은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 저는 단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5개의 하락 파동이 진행되며 하락 에너지는 점차 소진이 됐고 현재는 단기적인 하락의 막바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일봉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봉 200일 이동평균선을 볼게요. 먼저 두 이동평균선의 차이부터 말씀드리면 일봉 200일 이동평균선은 중기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주봉 20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적인 가치와 매집 구간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200일이란 약 1년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격이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있죠. 실제로 직전 사이클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주봉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이나 이탈한 구간에서 현물을 매집했던 투자자들은 이후 큰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즉 장기 투자를 한다면 주봉 200일 이동평균선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 현재 비트코인은 주봉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해 있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매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할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매집이라는 것은 하루 만에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이어서 실제 사례를 보면서 매집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월봉을 보면 지난달 월봉은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거의 없는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이러한 월봉은 한 달 동안 매도세가 시장을 지배했다는 의미, 즉 반등이 나오더라도 위에서는 다시 매도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저점을 더 낮출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점을 낮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처럼 강한 하락이 나온 이후에는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은 늘 찾아왔었죠. 직전 사이클에서 매집 구간은 장대 음봉 이후 총 183일. 만약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흐름이 진행되면 올해 12월 전후까지 등락을 반복하거나 저점을 더 낮추며 바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사이클상 10월부터 12월 사이를 비트코인 현물의 가장 중요한 매집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바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한 것. 183일 정도의 매집 기간을 견디고 이후 2-3년의 상승장을 맞이할 수 있다면 투자 손익비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현물은 시간의 문제이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과 앞으로의 매집 관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끔은 오늘처럼 큰 흐름을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단기 관점은 텔레그램을 통해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다만 입장하시기 전에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상으로 모두 마칠게요. 차티스트였습니다.